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노동현 앵커를 대신해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거 기간 약속했던 주요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놓고 심도 있게 검토 중인데요. 이 시기에 인수위에 제대로 어필하지 않으면 기껏 약속받은 공약이 허공에 뜨기 십상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방위사업청 이전을 비롯해서 우주청 등 현안을 챙기기 위해 대전시가 오늘 인수위원회를 찾았는데요. 성과는 있었을지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1차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 주요 공약 국정과제화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시가 인수위를 찾아 본격적인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만나 윤 당선인이 약속한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핵심 공약이었던 방위사업청 이전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위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다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국방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이 있는 대전에 방위사업청을 이전시켜 국방과학기술의 중심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경남 창원도 유치전에 나서 대전 이전을 위해선 국정과제 채택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우주청 설립의 필요성, 그 정당성에 대해서도 대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밖에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과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 호국보훈파크 조성, 도심을 단절하는 경부선 호남선 지하화 등 12개 지역 공약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대전시의 제안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 역시 국가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다며 현안 사업이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뒤이어 만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대전이 과학의 중심 도시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대전의 현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토론에 임해 주셨고 이 대전시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공약이 국정과제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수위에 파견된 지역 인사와 지역 정치권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코로나 상황과 앞으로의 예측 등을 김철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진 기자, 요즘 날마다 우리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죠. 지역 코로나 추이 전해주시죠. 예, 지난 28일이죠. 월요일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는 15,455명으로 최근 보름 사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부터 이 수치가 빠르게 늘더니 지금은 2배 가까이 증가해 다시 3만 명 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검사 수치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유행 정도를 보기 위해선 주간 단위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3월 지역 주간 코로나 확진 평균치를 보면요. 3월 셋째 주에 하루 2만 8천여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지난주에는 2만 7천여 명, 이번 주에는 2만 6천 명으로 조금은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오미크론의 유행 이후 11주 연속 증가하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꺾인 겁니다.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2주부터 증가세가 지속된 이후에 11주 만에 감소하였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1로 감소하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점을 지났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특히나 요즘 또 스텔스 오미크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이의 영향은 없는 건가요? 예, 정점이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각종 변이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텔스 오미크론이 있는데 기존 오미크론과 중증도는 비슷하지만 전파력이 30에서 50%가량 더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56%를 넘겨 기존 오미크론을 제치고 우세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표본 조사긴 하지만요. 충남에선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76%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가 재반등한 경우가 있다 보니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델타와 오미크론이 합쳐진 델타크론 등 변이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코로나는 다시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주가 코로나 정점이다, 고비다 이런 말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지치신 것 같은데요.
왜 자꾸 이렇게 정점 예측이 틀리는 걸까요? 예, 첫 번째는 코로나 변이 때문입니다. 델타부터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치명률은 조금 감소하더라도 전파력이 크게 증가하는 변이들이 나오면서 기존 예측들이 번번이 어긋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역 정책의 변화인데요. 최근 정점 예측이 자꾸 틀리는 주요 이유로 손꼽힙니다. 한 전문가는 지난 2월 이후 쏟아진 수많은 정책적 변화가 기존 예측을 어긋나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측치가 발표되는 순간 이미 과거의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당초 예상보다 정점의 규모가 커지고 또 길어지면서 의료 체계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병상 상황도 궁금합니다. 예,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지역의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75%입니다. 숫자로는 병상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병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유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현장은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병상보다 더 큰 문제는 위중증 환자에 비해 사망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위중증 병상 문제가 대두된 적 있었습니다. 그땐 지금보다도 문제가 더 심각해 지역에 위중증 병상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을 만큼 병상이 부족했는데요. 오히려 사망자는 지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지역 코로나 사망자는 모두 30명이었는데 그때보다 병상에 여유가 있는 지금 3월 한 달간 지역 코로나 사망자는 518명, 17배 증가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확진된 분들이 미처 위중증 병상으로 가기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감염자가 늘면서 그 위중증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망으로 보고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더 증가하고 있어서 아마 위중증 통계와 사망 통계의 사이에 그런 좀 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4차 백신 접종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사망자 증가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도 맞아야 할까요? 네, 요양병원 입소자의 경우는 3차 백신을 빨리 맞아서 이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이들의 대상으로 4차 접종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면역력 강화 때문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 참여율이 예전 같지 않고 4차 백신을 맞아야 하는 분들의 코로나가 확진된 경우가 많아서 유통기한을 넘겨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우 지난 주말 기준으로 4차 백신 초도 물량 약 3만여 명분이 절반 가까이가 아직 접종을 못했고 이 백신 대부분이 유통기한을 넘겨 그대로 버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편 50대 이하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4차 접종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과 방역당국 모두 이들에 대한 4차 접종의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 아직까지 접종이 검토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만 5에서 11세 소아 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대전 지역 접종 예약률이 1.5%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2월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기준 대전 지역의 백신 접종 대상 소환 9만 1,143명으로 이 가운데 1.5%인 1,403명이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달 들어 대전 지역 5에서 11세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712명으로 12에서 18세 확진자 2만 6,148명보다 4,564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차량에 깔린 배달 기사를 구조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8분쯤 대전시 서구 탐방동의 한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38살 A씨가 맞은편에서 방향을 틀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차량 바퀴에 깔렸습니다. 그러자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 10여 명이 달려와 차량을 들어올렸고 A씨를 긴급 구조했습니다. A씨는 다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8분쯤 서산시 대산읍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49살 권모 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은 권 씨는 닥터 헬기에 실려 인근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남긴 유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임대차 3법도 시행 2년 만에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규제 완화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시장 혼선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은 재건축, 재개발 등의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고 또 세제 완화 유예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쪽으로 설정됐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도입한 임대차법도 시행 2년 만에 개정을 추진합니다.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매물 잠김으로 전셋값 폭등을 불렀고 오는 7월부터 계약 연장권을 사용한 2년 만기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한 차례 가격 상승이 우려돼 손질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부동산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되도록 시장 흐름에 맡기겠다는 얘기인데 단기적 처방은 금물이라는 신중론 속에 반응은 엇갈립니다. 긍정론자들은 투기 예방, 서민 보호 차원의 정부 역할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주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한쪽에 어떻게 치우쳐져 있는 균형추만 잡아줘가지고 자연스럽게 시장의 원리에 가는 것이 거의 맞지 않느냐. 규제 이후 투기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매매 시장은 물론이고 임대차법 시행 이후 폭등했던 전세 시장도 올 들어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궤도 수정은 시장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특히 시행 3년차를 맞는 세입자 중심의 임대차법 폐지 또는 축소 움직임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맞게 써야 어떤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을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또 임대차법을 또 다시 건드린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또 다른 또 혼란이 올 수가 있고. 대선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이 대두된 만큼 차기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이라 해도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인데 어떤 형태로 제도 보완에 접점을 찾을지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출마가 유력했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동완, 박찬우 2명의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며 박찬주 전 육군대장도 출마를 고민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지사 후보로 거론됐던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에 재도전할 걸로 예상되며 홍문표 의원은 농림부 장관 입각이 거론되지만 도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장에는 양홍규 시당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재산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7,300여만 원이 늘어난 6억 1,900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예금 증가로 3,200여만 원 늘어난 32억 8,700여만 원을 신고했고 양승조 충남지사는 근로소득과 보험 만기 해지 등으로 1억 5,700여만 원 증가한 6억 6,1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16억 4,300여만 원을 신고해 전국 교육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고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1억 500여만 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1억 31만 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매출 감소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0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이후엔 구분 없이 접수하며 매출 감소 일반 업종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한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1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위에 누리는 더 행복한 충남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 예방과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5대 목표를 설정했고 치밀한 운영을 통해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찰청장에 서천이 고향으로 충남경찰청장 출신인 이철구 경찰대학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김창룡 23대 경찰청장의 임기는 7월까지로 차기 경찰청장은 이철구 학장을 비롯한 7명의 치안정감 가운데 임명되는데 충남에선 지난 2001년 285 청장 이후 21년간 경찰의 수장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과 경찰 일각에선 이철구 학장의 경우 본청과 영호남, 충청권, 해외 공관까지 두루 거쳐 경찰 안팎의 신망이 두터운 데다 지난해 충남이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데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